안녕하세요. 화주몽TV 진행하는 한의사 오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평사마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참고로 편평사마귀 때문에 피부과나 한의원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크게 둘을 구분하자면은 이 피부과는 제거하자, 그리고 한의원은 면역 치료를 하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둘 다 틀린 치료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죠.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돌이켜보자면요. 이 편평사막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즉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의 표면을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에 침입해서 정상 세포를 감염시켜서 해당 각질 세포의 개수를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게 하고, 또 세포 노화와 자연사를 통해서 각질이 되어서 이게 알아서 탈락돼야 되는데 그것을 늦추거나 막아서 국소 부위에 각질 세포의 밀도를 오밀조밀 높게 만드는 증상이라고 그렇게 정리했었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HPV에 감염된 이 각질 세포에 왕성하게 지속되는 증식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제거 치료입니다. 일단 이거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빨리 없애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래도 큰 거죠. 그리고 감염된 세포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지 사실상 그 주변으로 새로운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제거를 하는 게 틀린 치료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점을 빼는 것처럼 사마귀 병변을 태워서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과에서 많이 시술되는 편평사마귀 제거 치료법이죠. 다만 이런 방식의 제거 치료의 그 단점이라면요, 모든 감염된 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HPV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육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돼서 병변을 만든 그런 것들만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거하고 다음에 또 와서 제거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또 네 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복리로 늘어나는 그런 증상 악화, 사마귀 증상의 악화 과정이라도 먼저 차단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완치, 즉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의 감염이 분명히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 치료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완전히 박멸해서 내 몸에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즉 HPV를 박멸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면역 치료죠. 여기서 면역 치료라는 거는요,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약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인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약물이 진즉이 먼저 개발됐겠죠. 암 역시 내 몸을 구성하던 세포가 돌연변이처럼 변해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 면역 치료라는 거는 우리 몸이 면역계를 이용해서 편평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그럴싸하고 멋질 수 있는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이 면역계, 즉 국방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선천하고 후천, 면역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외부의 이물질, 즉 HPV에 감염된 표피세포를 제일 먼저 붙잡아서 항원 인지를 한 다음에 그게 뭔지를 식별하는 거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데에는 항원제시세포라고 하는, 피부에서는 대표적인 게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직접 세포를 죽이는 NK셀, CD8 T셀 등이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면역계의 얘기라서 조금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 편평사마귀 바이러스는요, 이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는 부위까지 충분히 침입하지 않는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면역세포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들이죠. 걔네들이 아무리 제대로 훈련을 받고 군사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군이 우리나라 영토에 제대로 침입하지 않고 그냥 국방 경계선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군인이 국방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 밖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만 그냥 알짱알짱거리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깊숙하게 들어오면 침입했다는 신호를 받고 출동해서 확실하게 무찌를 텐데, 이거 참 애매한 지역에서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셈이에요. 그 부위가 바로 우리 피부에서는 이 표피층인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성분에는요, 이 피부 바로 밑에 이쪽에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혈류순환을 좀 강하게 해서 면역세포들이 이 사마귀 병변에 좀 더 자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는, 기회를 늘려주는 약제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약제가 더해지는 그런 처방을 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은
해당 국방 경계선 같은 거 그런 데서의 그 보안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즉 피부 쪽으로 군인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침입자하고 접촉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전신에서 조성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치료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겁니다. 약만 복용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우선 내 몸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되고요. 이 피부 쪽으로 혈류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고 땀이 줄줄 흐르게 하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봉독 있잖아요. 벌독. 이 약침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에 직접 국지전, 즉 약간의 사람이 견딜 만한 수준의 전쟁을 일으켜주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병원에서 하는 DPCP도 이 원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DPCP 해봤는데 효과 없어요. 그리고 한약 먹었는데 효과 없어요. 돈이랑 시간만 날리고 이제 면역치료 저는 안 할래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제거할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진짜 편평사마귀가 맞는가? 이것입니다. 오진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루각화증, 즉 검버섯을 편평사마귀로 진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감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루각화증입니다. 이걸 편평사마귀라고 진단받아서 오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면역치료를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태의 편평사마귀인가 라는 겁니다. 현재 가렵지도 않고 더 이상 번지지도 않는 상태로 수개월이나 몇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편평사마귀라면요, 얘는 구조적으로 피부 안쪽 조직들하고 거의 완전하게 격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면역계의 그 군인들이 해당 병변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적군을 제압할 이동 경로가 확보되기 힘든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면역치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제거를 해주는 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면역치료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임상에서 직접 제거와 면역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가 중요하겠죠. 먼저 면역치료 대상은요, 얘처럼 붉고 가렵고 현재 번지면서 커지는 중인 애들입니다. 얘들은 비교적 면역계 군인들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조건을 얘네들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 경계선에서 계속 말썽을 피우는 상태, 즉 나 잡아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면역치료를 진행해서 그래 너를 잡겠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감별점은요, 이 판상형으로 넓게 지도를 그리는 형태의 사막입니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편평사막이죠. 얘들은 아무리 오래된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면역치료가 결국에 답입니다. 가렵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하물며 현재는 커지거나 번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제거를 하면은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지도를 그리거든요. 얘들은 답답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 면역치료가 답인 그러한 사막입니다. 자, 그리고 직접 제거의 대상은 어떤 거냐면요, 짜잘하게 이렇게 있지만 몇 개월 이상 동안 번지지도 또 가렵지도 않은 애들입니다. 얘들은 약간 그 거뭇하게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루각화증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어차피 면역치료로 성공할 가능성이 지극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거치료를 하는 게 속편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인 거죠. 자, 편평사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치료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편평사막이하고 관련된 민간요법들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